안녕하세요. 건기창입니다. 오늘은 국내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만 바라보지 말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해안의 관광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해양문화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푸른 동해의 오감 만족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국내외의 차별화된 해양문화 콘텐츠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푸른 동해를 상선약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문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레저 수요가 변하고 있습니다. 1만 불 시대에는 골프, 2만 불 시대는 승마, 3만 불 시대는 요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트 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에서는 먼저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21년 2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 교육이라는 것은 해양 수산자원, 해양 과학기술 및 해양 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해양 문화는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 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바다를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 해설사 육성 등 해양 생태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문화 콘텐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은 근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해는 스포츠 관광으로, 서해는 체험 관광으로, 동해는 레저나 힐링 관광으로 특화시킬 때 동해, 서해, 남해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양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감 만족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사고, 놀고, 보고, 찍고, 먹고, 이러한 디자인 속에서 창의적인 문화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투게더 푸른 바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푸른 동해의 오감 만족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동해는 남해안과 서해안과 달리 아주 아름다운 해변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덕의 블루로드입니다. 빛과 바람의 길, 푸른 대게의 길, 묵은 사색의 길, 쪽빛 파도의 길로 스토리텔링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선박수리 등 마리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울진포항에 동해안 최고의 국제 마리나 항만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포항의 불빛축제, 해맞이축제, 영덕 울친 대게 축제 등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대게, 해, 오징어, 가메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해안도 울진의 해양레포츠센터, 국립영덕 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 등 다양한 교육 전시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독도 수비대 강치를 만들어서 불어권인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초의 삼국 통일을 한 문무대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문무대왕릉이 경주 앞바다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과 아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에서 차별화된 해양문화 콘텐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는 통영 한산 마리나 리조트입니다. 일반적인 리조트와는 전혀 다른 이색적인 자연 친화적인 휴양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리조트와 함께 최정상급 크루즈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해서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시켜 놓았습니다. 부산 강안리에 크루즈 해상 호텔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이 됐습니다.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면 해양체험관, 영화관, 컨벤션, 수영장, 레스토랑, 호텔 등 복합 문화 공간을 수상에다가 즉 해상에다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제주도 해녀의 부엌은 해녀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극장식 레스토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해안에 가서 회를 사 먹고 오겠죠. 단순한 먹거리에 부과해서 새로운 재미와 감동의 콘텐츠를 부여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에게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방문객에게는 먹거리와 함께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부가가치 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우리 동해안도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은 해저 수중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수심 14m 해저에 총 3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하거나 투명 유리바닥 요트를 타고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새로운 관광객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의 수중호텔 워터 디스커스입니다. 두바이의 아름다운 걸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속과 물 위에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졌죠. 정말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몰디브 아야다 리조트입니다. 해상의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 워터 스포츠 센터, 수영장, 게임룸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은 해변가의 육지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다 위에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푸른 동해를 상선 약수라는 측면에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바다 위에다가 호텔, 펜션, 극장, 수영장 등을 만들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상에 워터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워터파크는 육지라든가 강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고 역동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상호텔 부대 시설로서 이와 같은 아쿠아 월드를 만들어준다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해안에는 많은 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대를 활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다든지 또한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중심으로 실경 뮤지컬 공연을 한다든지 등대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형 호텔 및 공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다 위에서 호텔이 크루즈처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호텔 위에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색적인 숙박시설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저 호텔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다 속에서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이러한 호텔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 호텔에 잠을 자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정동진의 사례입니다. 정동진은 새해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일 비가 와서 정동진에는 해가 뜨지 않는다고 일기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동진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동해안에 수중 호텔이 있다면 수중 호텔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닷속 워킹 투어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올레길, 둘레길 등 길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바다 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수중에 약 5km 정도의 바다 터널을 조성하고 그 옆에 미술관, 수중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중 올레길을 걷기 위해서 동해안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도 있고 요트를 타고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수중 해저 터널을 걸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바다 속에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땅벌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몸통보다 너무 작아서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벌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안 되는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독수리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30년을 살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0년을 살고 난 다음 부리를 바위에 끼어서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리가 돋아나면 다시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새로운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로 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다시 깃털을 뽑습니다.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고독한 130여일을 준비합니다. 130여일을 준비하면 새로운 30년의 행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동해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긴 어게인 푸른 동해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